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중국에 관한 책 뒤에 보시는 롱게임이라는 책입니다. 러시 도시가 쓴 책인데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패권에 대항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중국의 규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인구가 5배나 많습니다. 14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도 미국의 1%, 2%에 비해서 훨씬 높은 6%, 7%,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미국을 25% 이상 추월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GDP 규모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이 3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중국몽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몽에 따르면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49년인데요. 2049년에 미국 GDP의 2배 이상 경제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 실제로 그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2008년 이전까지 지난 200년간의 쓰라린 패배를 와신상담의 자세로 인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소련이 붕괴되고 또 천안문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정책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 이라크 침공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천안문 학살 사건이 미국의 힘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군사적으로 바라보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해상 침략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한데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칭하는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해병대를 양성하고, 이러한 대칭 전략 대신에 비대칭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냐면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는 기뢰, 그리고 대함 미사일, 잠수함 이런 전략들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남중국해 지하에는 바닷속에는 엄청난 양의 기뢰와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 잠수함 등이 배치되어 있어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통해서 침략할 경우에 쉽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대칭 전략에 충분히 투자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즈음에 중국은 최근에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해병대를 증강시키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략으로 인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격 능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이제 변화해서 미국과의 대칭되는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이거 대신에 아시아 은행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AIIB를 새로 설립해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1대1로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항구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들 중에서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환 능력이 없는 일부 나라의 경우에 부채를 중국이 떠안고 항구의 장기 임대권을 보유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실상 많은 항구들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여하지 않는 아시아 안보협력기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2008년을 기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하게 되었고요. 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 신뢰도도 하락하게 되었고, 심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가짜뉴스도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게 되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변화할 시점이다,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후 아프리카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남중국해 해상 섬에도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방어 위주의 군사 전략도 항공모함과 구축함의 규모 확대, 그 다음에 해병대의 대규모 증설 등을 통해서 해상 통제 및 공격 가능한 군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자체적인 시스템을 이미 구비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가 간의 송금을 위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란과 북한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중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계속 우리도 사용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공공연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간섭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일국 이체제라고 하면서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에 항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만을 흡수, 통합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70년대 이후에 공산당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립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러한 전략이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추월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유민주 체제보다 공산당에 의한 통치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중국이 아마 주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습니다. 현재의 패권자와 미래의 패권자가 될 그런 나라 사이에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패권이 단기간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부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예측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을 이어서 새로운 세계 패권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조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실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대1로 전략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시장을 중국이
지배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전략으로 1대1로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마치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던 조선시대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가 처한 내부 상황도 그 당시에 조선과 같은 것은 아닌지 염려가 앞섭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우리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중국과 미국의 패권, 이런 흐름들을 잘 읽고 그러한 사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또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부상하고 새로운 패권자는 누가 될 것이고 그때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보고 공부하고 우리의 투자 그 밸런스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소개한 롱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